오늘은 2, 3억대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3억대 아파트는 그래도 선택의 폭이 좀 넓습니다. 서울에서는 외곽 지역의 비역세권 구축 아파트 소형 평수 정도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흔히 말하는 3대 핵심 업무지구 강남, 강화문, 여의도 인근에서는 빌라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죠. 서울에서 물건을 찾는다면 실제 입주하여 버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로 폭을 넓혀본다면 추후에 철도 노선이 들어오는 역세권 입지에 인근에 테크노밸리도 있어서 향후 직장인 수요도 받을 수 있고, 2, 3인 가구가 실제 거주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곳까지 알아볼 수 있는 금액대예요. 실거주로 버티기가 어느 정도 가능한 금액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개통할 예정인 신안산선과 월판선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안산과 시흥, 서울 여의도에 44.7km를 잇는 지하철로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에 건설이 되어서 최대 110km로 운행하는 광역철도입니다. 이 신안산선이 개통하고 나면 안산 한양대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약 30여 분가량 줄어들어서 20분대면 도달이 가능한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원시에서 여의도까지는 60분대에서 30분대로 줄어드는 등 이동 시간이 기존 대비 약 50에서 75% 이상 대폭 단축됩니다. 이 노선도를 보면요, 여의도에서 영등포, 그리고 구디, 독산, 시흥 사거리, 그리고 안양 석수에서 내려와서 이 광명에서 노선이 쪼개져요. 그래서 라인 하나는 시흥 시청 쪽으로 해서 원시 쪽으로 내려가고, 또 다른 라인 하나는 목감으로 해서 한양대까지 내려오고, 이 원시는 화성까지 연결이 되고 그 아래까지 이제 연결을 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제가 이 네모 박스를 쳐놨죠. 요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흥시청, 그리고 매화, 학원, 광명역이 월판선과 같은 노선을 공유해서 신안산선의 노선을 함께 쓰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매화역의 경우 2022년 4월 15일 이 신문 기사로도 나왔었는데요. 신안산선 시흥시 구간 매화역 신설이 확정됐다. 이 기사의 내용으로는 시 재정 투입 등에 따른 부담과 어려움이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인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해 시흥시가 수도권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부담은 되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시흥시에서는 밝힌 상황이고요. 제가 유튜브 컨텐츠로 많이 다뤘던 이 월곡 판교선 노선도를 보면 이 신안산선과 월판선 두 노선들은 모두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고속 지하철이에요. GTX와도 비교될 정도로 엄청 빠른 노선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급력도 꽤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 노선이죠. 위에서 보다시피 이 서울 3대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를 직결 노선으로 이용할 수 있고, 월판선은 판교, 평촌,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노선이에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뉴스가 있는데요. 이 최근에 한 채널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 월판선과 인동선이 이게 개통이 좀 차질이 생겼다는 뉴스예요. 이 인동선의 경우에 신설역 추가 등으로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될 상황에 놓였고, 해당 노선에 대한 발주가 내년으로 미뤄져서 개통 시점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개통이 조금 미뤄질 수는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월판선에 착공한 구간이 있는 걸 떠나서 이 국가 계획의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이 GTX가 평택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것과 같은 이유로 말이죠. 기업이 모이고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시설은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정부가 훌륭한 정부이고요. 이 지도상으로 지금 빨간색 원이 신안산선과 월판선을 공용하는 이 정거장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낮은 가격대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이 매화역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시흥시청역 주변으로는 이미 택지지구가 다 지정이 되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현재 4억 아래로 구할 수 있는 매물은 도시형 생활주택 정도로만 볼 수 있고요. 학원역의 경우에는 주변에 현재 구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지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광명시흥 일반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되어서 현재 이곳은 아파트를 구할 수는 없고요.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 가격대가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찾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그에 반해서 이 매화역 인근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4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이 매화역 인근인데, 저는 이 광명역의 입지를 굉장히 좋게 봐요. 주변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라고 또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도 계획이 되어 있고, 이 광명역 자체에도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매화역은 추후에 이런 광명역까지 친환산선과 얼판선을 이용해서 직결로 연결이 되어, 이 매화역 인근은 현재 도로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낮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광명역까지 버스 노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 노선도가 향후에 얼판선이 깔리게 되면 요렇게 이제 직결이 되면서 교통이 천지개벽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모양이 좀 약간 이상하네요. 일단 그렇다 치고, 여의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는 그래도 좀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버스 한 번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업무지구 광화문이나 강남에 비해서는 지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고, 구로 디지털 단지도 아마 거리가 괜찮겠죠. 현재는 그런 입지인데, 이게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여의도까지도 직결로 30분 안에 갈 수가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출발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곳이 매화역이 들어설 위치인데요. 현재 지금 매화역 인근의 아파트 단지로 보면은 반경 800m 정도까지, 그러니까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이 요 이제 에이스 아파트 정도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반경 1.9km, 버스로 타면은 한 14분에서 15분? 배차까지 하면은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런 부분은 염두를 해야 되는데, 버스에서 한 15분에서 20분대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한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곳을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지금은 이런데 향후에 매화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근처에 매화 공업단지를 비롯해서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버스 노선도 추가가 될 거고,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단축되는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매화역 인근의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매화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작년에 떠들썩했었죠. 이 광명 시흥지구가 지금 이렇게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시 방향이 서울이라고 봤을 때 광명 시흥지구를 지나서 이 매화역이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 매화역 인근의 아파트 단지가 광명 시흥지구에 밀려가지고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광명 시흥지구가 향후에 10년이나 15년 뒤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랑 지금 매화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랑은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택지지구들이랑 좀 비교를 하면 모를까, 지금 이쪽이랑은 좀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광명 시흥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인근에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에 대한 인프라가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 평택시 고덕동을 보면은 이 고덕 신도시와 구도심이 이 철길 하나를 두고 나눠져 있는데, 고덕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이 이 구도심의 아파트 가격 시세들을 좀 많이 견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화역 인근도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매화동 인근의 주거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주변 반경 600m 안에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입지에 있어요. 어느 정도 도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고, 작은 규모긴 하지만 파리바게뜨도 있고 약국도 있고 심심하지는 않을 정도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지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지도로 봤을 때는 이 도로 폭이 좀 아쉬워 보여서 이거는 임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해요. 출퇴근 시간에 차는 얼마나 다니는지, 평소에 좀 복잡하진 않은지, 실질 거주하기 어떤지 좀 확인은 해봐야겠죠. 이 고속도로 역시 이 주변에 바로 통하는 IC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아쉬워 보여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매화역 인근에 한 도보 한 15분 정도로 갈 수 있는 에이스 아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에이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세대수가 800세대, 용적률 300% 가까이 되고 건폐율이 20%라서 제가 봤을 때 향후 재건축은 쉽지 않아 보이고, 근데 역에서 좀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다 보니까 이 버스로는 확실히 10분대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근처에 개발이 되고 나면 리모델링의 압력이 좀 받을 수 있을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이곳의 현재 시세는 24평형 5구 타입이 약 3억 8천만 원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네요. 이 과거의 거래 기록을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서 대략 한 1억 정도 오른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2022년 3월 달에는 3억 7천,
3억 3천에 거래가 됐었고, 현재 지금 호가로 나온 게 3억 8천만 원 정도에 나왔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안쪽에 위치해 있는 이 주거단지, 이 초등학교랑 고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이제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이곳, 여기 근처에 선흥 아파트라고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가 이렇게 함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현재 4호 타입 2억 2천, 그리고 2억, 이렇게 2억 500 나와 있고요. 최근 거래 기록은 2022년 4월 달에 2억 3천에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그 과거 기록부터 해서 한 1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한 1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다가 지금 나온 매물들이 2억 500, 2억 2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억 언저리 정도 가격이 오른 거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선흥 2차 아파트는 좀 더 가격대가 높게 나와 있는데요. 64 타입, 59 타입보다 좀 더 큰 평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이 지금 가격이 2억 8천에서 2억 6천 정도에 나와 있고, 과거 기록을 보면은 2017년도 때 1억 2천, 1억 1천 이렇게 거래가 됐었어요. 최근에 가격이 올라서 마지막 실거래가 2022년 2월 달에 2억 5천에 거래가 됐고, 작년에 2억 4,800, 2억 3천대 거래가 된 걸로 봐서 적게 오른 편도 아니고 많이 오른 편도 아닌 것 같은데, 2022년 2월 달에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2억대에 거래가 됐었다가 현재 호가로 나온 게 2억 8천, 2억 6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이곳의 대중교통은 지금 배차가 없이 그냥 보면은 한 8분에서 11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가 배차가 좀 긴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 나중에 이곳의 상주 인구가 늘어나고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하면은 그때 되면은 좀 증차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배차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선흥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를 합치면 얼추 한 340세대 정도 나와요. 매매 가격은 64 타입과 45 타입이 2억 초반부터 3억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4 타입은 일반적인 26평형보다 꽤 큰 거니까 가족분들이 한 3분 정도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은 대략 과거부터 한 1억 정도 오른 듯 하고, 네이버 거리뷰를 보면 이렇게 입구부터 내려오는 길이 살짝 언덕이 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보이는 게 2차 아파트 같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차 아파트인데, 주차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차가 공간이 여유가 있는지,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구축 아파트를 알아볼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주차 문제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 입지에서 꽤 오랜 시간 지내면서 재건축의 프리미엄 시세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지내는 걸 몬테크라고 하는데, 신축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곳에 만약에 주차 문제가 전혀 없다? 주차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노다지를 찾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 아파트 단지를 입주를 하면서 주차 문제가 전혀 없다. 이거는 진짜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앞에 차단기가 있으면서 주차 공간이 충분해서 따로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매우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실내야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면은 깔끔하게 지낼 수 있지만, 주차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남에 몇십억 하는 아파트도 이 주차 때문에 날린 곳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옛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차난으로 난리거든요. 이 심지어 지하주차장이 있는 준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퇴근 시간이 되면은 여기저기 남는 주차 공간을 찾으려고 단지 내에서만 10분 이상 소요하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이 주차가 편리한지 안 한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곳의 대지 정보를 살펴볼게요. 일단 이곳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제가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따로 해봤는데, 이 광명시흥 일대는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었어요. 신도시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었는데, 이 시흥 매화지구 역시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더라고요. 올해 3월달,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죠. 아마 위에 아파트도 토지거래 대상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내가 이 아파트를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직접 임장을 가보시기 전에 이거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선흥 2차 아파트의 경우에 대지 면적이 6,673제곱미터에 세대수 114세대로 세대당 대지 지분이 대략 14평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임의로 호수를 하나 조회를 해보니까 대지 지분이 49제곱미터, 약 14.8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이 정도 나온다 정도로 그냥 추산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선흥 1차 아파트는 대지 면적 7,449제곱미터에 세대수 199세대로 대략 한 11평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상가 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언뜻 보면은 사업성이 잘 나온 편은 아니에요.
대지 면적이 11평이면. 하지만 추후에 주변의 시세에 따라서 대지 지분의 가치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제가 좀 더 시간이 남아서 대략 최근 매매 가격에 대지 지분을 나눠보니까 대지 지분 평당 선흥 2차 아파트는 1,800만원, 1차 아파트는 2천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1차 아파트가 좀 더 비싸 보이지만 대지 지분이 낮은 게 평당 가격은 좀 더 세요. 1차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11평이었잖아요. 보면은 대지 지분이 11평이나 14평이나 어차피 주택은 한 채인 거고 추후에 감정평가에 따라 분담금이 다를 뿐이지 입주권은 어차피 한 개로 동일하거든요. 대지 지분이 큰 다가구 같은 거는 기존의 가치보다 조금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고, 같은 가격이라도 하더라도 대지 지분이 낮으면은 가격이 싸잖아요.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낮은 가격대를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그런 곳에 수요가 좀 더 몰리게 되고 가격도 좀 더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가격 차는 뭐 그런 프리미엄이 조금 얹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들로 인해서 1차 아파트가 좀 더 비쌀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직접 가봐서 느껴야 되는 부분이죠. 한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요, 인근에 빌라나 상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대지가 약 평당 1,000만원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평당 1,000만원에 나와 있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아파트의 평당 대지 지분, 아까 1,800 아니면은 2천만원 보다 지금 이 대지가 싸죠. 요거는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위의 토지는 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선흥 아파트보다 더 많은 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같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더 높게 못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도 적게 나오고 평당 대지 지분 가격이 낮게 나온 거예요. 또한 주로 작은 평수의 대지는 나중에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좀 많아요. 주변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무엇을 하는 거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죠. 나는 토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이만큼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도 없고 하면은 뭐 단독주택 4층 정도를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좀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을 같이 하려니 이게 또 이익 집단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마음이 맞아야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쉽지가 않고, 반면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사람들끼리만으로도 뭔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에 대한 프리미엄도 살짝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록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나 그래도 건물이 올라가 있고 나라는 사람이 전세나 월세 없이 내가 여기서 들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가격도 토지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겠죠. 이렇게 주변의 토지 가격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 아파트의 가격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 아파트의 평당 대지 지분 가격을 보거나 해서 이 다양하게 아파트의 가치를 책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자기만의 기준이 확립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가치를 좀 더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위 매화역 인근에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 교통 측면으로는 현재 아쉬운 점이 있으나 추후 버스 10분에서 한 20분대 정도로 천지개벽을 할 지하철이 생긴다. 심심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 편의 인프라는 갖춰진 듯 하고 초중고가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는 점, 주변에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어 개발 압력이 향후에 들어올 수 있을 듯하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갱노노의 아파트 후기를 살펴보면요, 아파트가 연식이 좀 오래됐지만 청소와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환경이 깔끔하고 동네가 조용해서 사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하네요. 형편에 맞춰 살기에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이 나와 있고, 아파트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내부는 거의 수선되어 있어 호실에 따라 다르지만 상태가 좋음, 예전 아파트라 오히려 층간소음 문제가 덜함, 무엇보다 일조량이 보장되는 것은 좋다 평이 남겨져 있네요. 오늘은 매화역 인근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기저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